자,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네요. 이제 5주차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4년까지의 어떤 기간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1955년에서 68년의 시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미국 사회의 흐름은 인종차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인종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지역 미국 사회 내에서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들을 어떤 기준들을 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이때가 대통령은 이제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의 시기였었는데 이 시기에 이제 미국민들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들을 요구를 강력하게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미국의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은 poverty of war of poverty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빈곤과의 전쟁이다. 라고 그래서 이런 전쟁이란 말을 표현을 쓸 정도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빈곤의 문제를 대표적인 사회 문제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또 이에 맞춰서 지역 사회의 어떤 사회복지 실천적인 어떤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실천의 방법으로는 커뮤니티 행동이다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커뮤니티의 접근 방법이 이제 역량적인 접근이냐 아니면 급진적인 지역사회 변혁의 접근이냐 하는 두 가지 방법의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가지고 천천히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라는 어떤 시각과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적인 어떤 시각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근데 급진적인 지역사회 변혁 접근은 뭐냐? 사회주의 접근 방식도 있었다는 거죠. 즉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면 공산주의 방식이죠. 자본가와 노동가는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자본가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가머니설에 불과하다. 우리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회를 확 바꿔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시각들을 가졌어요. 이때 이제 칼막스의 공산주의 이론들, 뭐 이런 사회주의 이론들이 나와서 많은 어떤 지지들을 얻기 시작을 하는 계기도 되었고, 또 국제적인 어떤 시기를 보면 러시아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중국도 이제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로 되고요. 베트남도 전쟁이 이 시기에 나는데, 베트남도 전쟁이 일어나서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됐죠. 음, 뭐라 그러죠? 월맹, 그 다음에 월남에서 이제 자본 민주주의 국가와 이제 공산주의 어떤 체제 간의 내부적인 내전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때에 이런 활동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메카시 상원의원이 이뤘던 공산주의 반대 운동들에 많은 시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게 되었다가 이제 또 그 실각을 하게 되면서도 또 흩어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들이 같이 공교롭게 일어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커뮤니티 행동으로는 헤드스타트 운동,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비스타 운동, 지역 청소년 활동, 또 직업단 등 커뮤니티 행동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실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커뮤니티 봉사단으로는 평화봉사단,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조직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 문화를 전달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의 그 민주주의 어떤 역량들을 과시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기관들을 조직화하고 연대하는 활동들도 크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말씀드렸던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한 역사의 흐름들이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시민의 권리 운동을 시작을 해서 학생 비폭력협력위원회, 또 미시시피 자유민주단체, 흑표범단, 검은 무슬림, 또 흑인 인권단체 등 이러한 기능적인 어떤 커뮤니티들이 계속 조직화되고 세밀하게 조직화되고 그 역량들이 강화되는 또 이러한 조직화되고 역량 강화된 어떤 힘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 행동들로 이어지는 활동들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15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행동이라는 건 뭐냐? 정부의 지원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는 것으로서 사회 행동적 성격을 갖는 커뮤니티 실천을 이제 사회 행동이다라고 커뮤니티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 권리 운동, 뭐 커뮤니티 봉사, 뭐 이런 것들은
소수 민족이나 계층 간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그런 커뮤니티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행동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예, 이러한 활동들이 바로 커뮤니티 조직이고, 이러한 커뮤니티의 개발적 성격을 띠는 것들이 바로 예, 커뮤니티 실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역사적인 흐름을 같이 볼까요? 이때 예, 미국에서 1954년에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사건이라고 그래서 연방법원이 공립학교에서 인종차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운동의 철폐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전까지 이어졌던 흑인 인권운동들이 아주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판례를 가지게 됨으로써 명문화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 철폐운동이 아주 극심한 기폭제가 되었고, 이름으로써 시민의 권리운동들이 활발히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또 시민권운동의 성장과 함께 1960년대에 빈곤과의 전쟁으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게 되는, 요구하게 되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대통령이 바로 예, 케네디 존슨 대통령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빈곤과의 전쟁이라고 선포를 할 정도로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참여하고 역할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전 국민의 예, 목소리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65년에는 헤드스타트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헤드스타트 운동이 이제 아주 중요한 지역사회복지 운동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자주 듣게 되실 말씀인데요. 헤드스타트는 머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시작한다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 이야기는 뭐냐? 극빈층, 빈곤층의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네,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기의 밥벌이를 위해서 노동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뭐 어떤 소년들의 어떤 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활동들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재원으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교육을 통해서 네, 의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 주정부에서 재원을 다 내서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읽고 쓰고 배우고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운동도 있어요. First Book이라고 해서 모든 첫 번째 책,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위한 책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심리학적으로도 많은 아동학자들이 영유아 아이들을 보았을 때 책을 읽어주고 또 엄마나 아빠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 아이의 뇌운동이 활발해지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면서 예, 지식의 그런 새로운 정보에 대한 흡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걸 입증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무슨 사고가 올바르게 성장할 시기에 아이들에게 책을 전달해주고 그 책을 엄마와 부모와 함께 읽어보게 되는 어떤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또 비슷한 운동을 북스타트 운동이라 그래서 아이가 3세 정도가 되면 영유아가 볼 수 있는 책들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하나씩 각 가정마다 배달을 해주게 돼서 그 책을 보고 아이들이 빈곤층 가정이든 뭐 부유층 가정이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져서 올바른 성인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사회 행동 프로그램이 바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지금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름으로 이 운동 영유아 그 빈곤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운동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헤드스타트 운동을 이렇게 잘 보고 배워서 이러한 운동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프로그램의 사회복지 실천의 하나로 그런 운동들을 저희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968년에 로스만이라는 학자는 커뮤니티 조직을 세 가지 모델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기획 모델, 사회 행동의 모델 세 개로 유형화해서 커뮤니티 조직의 세부 방법론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16페이지를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예.
자, 사회 행동이란 무엇이냐? 로스만, 에릭, 그 다음에 트롯맨이 사회 행동을 다음과 같이 5개의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알렌스키의 커뮤니티 기반 저항운동, 그 다음에 흑인들의 해방투쟁, 그 다음에 도시분권화와 시민참여, 신좌익운동, 그 다음에 신사회운동, 예, 이렇게 여러가지 5가지 방법으로 나눕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아까 잠깐 설명드린 거하고 추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시기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사회 커뮤니티의 역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커뮤니티 컴퍼턴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지역사회의 역량은 지역사회 문제를 누가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문제가 어디서 발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지역사회의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역 주민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지역 주민이 참여하느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 생활이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느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부의 전문가들의 도움이나 그런 것들 없이 지역사회 주민들끼리 힘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들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바로 커뮤니티의 역량이다라는 개념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사회가 건강한 지역사회라 그러면 지역사회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 커뮤니티라 그러면 그 문제들을 문제도 발생을 하겠지만 그 문제를 사정하고 그 문제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서 점점 지역사회는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그런 지역사회는 커뮤니티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고 그렇지 못한 지역사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지역사회들은 커뮤니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헤드스타트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북퍼스트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그 농촌 빈민에 대한 교육 활동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정립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루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미국 사회의 발전의 어떤 동력들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1969년에서부터 90년대는 닉슨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닉슨 대통령도 좀 좋은 대통령으로 말씀을 듣지는 못하죠. 네. 그래서 물론 뭐 그렇지만 이때는 이제 지방 조직들이 전국적인 조직화, 아까 이 전 시대에 뭐라고 했죠? 연방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들이 커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작은 조직들을 이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조직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민족들은 소수민족 조직들대로 조직화하는 거죠. 근린사회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근린사회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그냥 네이버후드인데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근린 집단이죠. 그래서 그렇게 집단적인 어떤 근린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커뮤니티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조직화 행동들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1969년에서 90년대라고 합니다. 자, 닉슨과 레이건 정부 때는 정부 지원을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발전 프로그램들이 쇠퇴하기 시작을 하죠.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이때가 경제적인 문제들이 또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이때가 이제 오일 쇼크. 그래서 지역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커뮤니티를 발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조직화하고 막 융성하게 커뮤니티 행동에 대한 지원들을 해 나오다가 대공황사 오일 쇼크가 생기면서 다시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지금처럼 글로벌한 어떤 그 경제 침체를 맞게 되어서 재정적인 문제들이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지방 조직들이 함께 전국적인 기구를 만들고 목소리들을 높여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동들을 체계적이고 제도적 기반 하에서 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기구화하는 거죠. 전국적 조직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조직들도 활성화하고 또 자조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들을 서로 조직화하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하죠. 또 레이건 대통령 시기가 바로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펴기 시작을 합니다. 정부의 기능을 축소를 해서 민간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정부는 규제하고 하는 것들을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시장 경제 원리, 시장 자유주의 경쟁 체제로 가야 된다. 사람은 생산과 수요는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누군가가 자연히 소비자들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생산할 거고, 또 소비자들은 생산된 만큼 소비하니까 그런 어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절하게 잘 맞아갈 거다. 그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원리로 시장은 잘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걸 굳이 정부가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간섭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규모는 축소해라. 다 시장에 맡겨라. 시장 만능주의가 바로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식이죠. 그래서 이때의 지역사회 발전의 방향은 네트워크를 좀 강조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시기가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네트워크가 커뮤니티 간의 연대, 또 주민들 간의 조직화, 또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는 계기들이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한 때고요. 또 소수민족들은 억압된 인종적인 커뮤니티가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소수 원주민들, 그다음에 히스패닉, 아시안, 또 흑인들, 이런 조직들이 기능적인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조직화되고, 그 조직화된 그 커뮤니티들이 사회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계기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19페이지를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시기에 1960년대, 70년대는 미국에서 빈곤의 재발견으로 특전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지적처럼 사회적인 위화감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빈부의 격차가,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던 시기다라는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심한 인플레이션과 석유 파동, 또 복지주의적인 물결들이 레이거노믹스라 불리는 신보수주의가 강세를 보이면서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1988년에 부시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은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적인 기조나 흐름들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에서 취해졌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보충적 관점에, 보충적 개념, 잔여적 개념 우리가 보통 나눕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정도의 사회복지 서비스지 기본적인 어떤 삶의 보장 기준선을 맞춰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개념으로 사회복지의 흐름들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때에는 여러분들 교재 120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이제 그 커뮤니티 실천의 방법 중에서 커뮤니티 실천 모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 교재 12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커뮤니티 실천 모델이 등장하는데요. 매크로 실천의 등장으로 기존의 커뮤니티 조직을 넘어서는 이들을 통합해서 규정하는 용어로 커뮤니티 실천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 매크로라는 건 아주 커다란 것을 의미하죠. 우리 한국어로 하면 거시적인 시각이다라는 거죠. 거시적인 실천 방법이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미시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웨일과 갬블의 8가지 모델들이 나오면 글린이웃과 커뮤니티 조직화의 모델, 그 다음에 기능적 커뮤니티의 조직화 모델,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사회적, 경제적 개발 모델, 또 사회 계획 모델, 프로그램 개발과 커뮤니티 연락 조정 모델,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행동 모델, 그 다음에 연대의 모델, 그 다음에 사회운동의 모델. 이 8가지 모델들이 이제 이 앞전에 계속 설명드리면서 지역사회 복지의 커뮤니티 실천의 방법들로 초기에 발전됐던 것들이 이제 체계를 갖추기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1990년대에 웨일과 갬블에 의해서 이렇게 커뮤니티 실천 모델이다라고 학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발표가 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어서 1969년, 90년대의 흐름 중에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2000년, 이어서 이제 그 이어진 시기죠. 마지막으로 2000년대부터 현재 지역사회복지 발전 방법. 이때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커뮤니티 엠파워먼트, 커뮤니티 빌딩, 커뮤니티 만들기,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20세기 후반에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전까지는 굉장히 그 경제적인 문제로도 흐름도 오르락내리락, 그 처음에 전쟁이 있었고요. 전쟁 이후에 대공황이 왔었고요. 대공황 왔었고 전쟁 거치고 또 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룰 때 또 오일 쇼크, 원자재 원가 상승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었죠. 이런 큰 흐름들을 겪다 보니까 그 흐름이 끝난 후에 그런 거를 겪고 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변화를 이루어냈고 이때 이제 많은 변화의 흐름들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자본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들이 글로벌한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요. 또 노동가들도 소수민족들도 조직들이 체계화, 구체화되었죠. 그리고 이때 신자유주의 경제 정치, 그다음 시장 경제 자유정치, 또 케인즈의 경제 정치, 경제 이론들이 많이 발달하게 됐죠. 그다음에 복지국가들에 대한 욕구들, 복지국가의 확장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개념이 글로벌하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생산, 글로벌 서비스, 또 유연한 노동, 뭐 신자유주의 경제정치, 복지국가 축소 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바뀌는 어떤 흐름들을 타게 되면서 커뮤니티 실천에도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전투적인 사회행동 커뮤니티 실천이 급격히 쇠퇴하는 반면에 보다 정치 옹호적이거나 선거 기반 실천이 198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커뮤니티 운동도 그 지역사회 어젠다를 만들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나 참여 정치를 통해서 이제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전처럼 뭐 급진적으로 시위나 뭐 데모를 하는 방법, 스트라이크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들을 위해서 자기네 조직 내에서 대표를 만들어 그분을 정치에 중앙정부에 참여하게 하거나 어떤 그 의사결정이나 제도를 만드는 어떤 그런 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 유연한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이해 당사자, 또 억압받는 집단이나 커뮤니티를 옹호하거나 또 대변하거나 또 그들을 역량 강화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커뮤니티 빌딩, 그 지역사회를 만드는 소수민족의 어떤 단합된 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아니면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커뮤니티 빌딩을 통해서 경제 개발을 한다라거나 지역의 자산을 확대해서 이러한 늘어난 자산이나 경제 개발 활동들의 어떤 그 효과들이 사회 각 층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이 늘어나게 되는 시기들이 바로 2000년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1992년의 시대적 흐름을 보면 1992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클린턴 대통령은 민주당이죠. 그래서 그 과거의 보수주의에서 펼쳤던 친시장주의 경제 정책에서 개혁적인, 제도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관점으로 정책들을 바꿔나가고 추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2000년대에 다시 또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들이 그대로 급진적인 변화는 이루어낼 수 없죠. 벌써 이제 커뮤니티들은 그 체제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잘 이어받아서 이전의 틀들을 유지하면서 이어져 왔고요. 2008년에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미국의 기존 정책에 대한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민족이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펴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도 건강보험을 전 국민한테 해서 국가가 주정부가 운영하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펼치기 위한 활동들을 오랜 시간 걸쳐서 해서 지금은 이제 미국도 건강보험 정책들이 좀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 수준 정도는 아직 아니지만 이전까지는 개인의 그 완전 친시장주의 경제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개인이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들지 못하면
맹장 수술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들고 뭐 3일 일주일 병원 입원하면 뭐 1천만 원, 2천만 원씩 내는 어떤 굉장히 많은 의료보험 수가를 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보험을 통해서 예,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폈고 그거에 대한 결과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의 확대를 통해서 사회복지 정책 강화와 균등한 분배, 환경 문제의 강화 등의 변화의 중심으로 예, 다시 돌려놓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후에 이제 2008년 이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예, 어느 분이 되셨죠? 지금 트럼프인가요? 뭐 어쨌든 뭐 외국 남의 나라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공화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면서 또 많은 네, 변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많은 혼란스러운 상태를 저희가 겪고 또 더구나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 협상에서도 우리가 심각한 오랜 시간 또 하다가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협상을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 사회도 많은 변화들을 보여왔죠. 그래서 이제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보건복지 정책의 변화를 강조했었죠. 의료보험 강화, 공적연금의 보장성 유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국 사회에서의 그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흐름들, 그 다음에 현재의 어떤 진행되는 과정들을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